자, 46번 볼게. 두 개의 집합이 존재한데, 자, x는 1, 2, 3, 4, y는 1, 2, 3, 4, 5. 자, 어떠한 f를 만들 건데,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들겠자. 됐지? 자, 1대1 함수 뭐 요딴 말 없으니까, 일단 그냥 함수. 됐지? 어쨌든 그냥 함수. 그럼 뭐 1에 대응시킬 수 있는 거 5개, 2에 대응시킬 수 있는 것도 5개, 뭐 이런 의미겠지.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자, f1은 1 또는, 자, f2는 2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우리 최종적인 문제다. 됐지? 자, 그러면 봐봐. 가운데가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면 무슨 집합으로 본다, 우리는? 합집합으로 본다. 한마디로 F1은 1을 만족시키는 집합과 F2는 2를 만족시키는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다? 얘를 만족시키는 원소의 개수 구하고 얘를 만족시키는 원소의 개수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줘야 되지. 맞지? 자, 그래서 관점을 일단 첫 번째 너네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냥 F1이 1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더하기 F2가 2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빼준다. F1이 1이면서 F2가 2인 경우의 수를. 그치? 2면서 F2가 2인 경우의 수를 빼주자. 자, 요렇게 접근을 해서 풀으라는 게 일단 정석적인 풀이법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 됐니, 여기까지는? 됐지? 자, 그럼 봐보자. F1은 1인 경우의 수를 가보자. 그러면 1은 무조건 어디로 대응이야? 1로 대응이야. 셀 필요가 없지? 근데 2에 대응시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3에 대응시킬 수 있는 것도 5가지. 4에 대응시킬 수 있는 것도 5가지. 이거는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나와. 됐지? 얘도 마찬가지로 5 곱하기 5 곱하기 5겠지. 빼기. 자, 근데 F1은 1이고 F2는 1인 경우지. 그러면 얘는 한 가지, 얘는 한 가지인 거고 요거 두 개가 몇 가지인 거야? 각각 5인 거지. 맞지? 요거는 25개. 됐나? 그러면 125 더하기 125니까 250 에서 25 빼면 되니까 답은 225. 자, 요렇게 풀으라는 게 일단 정석적인 풀인 것 같아. 책에서 요구하는. 알았지? 자, 그런데 좀 요런 관점도 익혀놔야 되더라. 봐봐. 일단 요게 만약에 한 개만 더 있었어도 훨씬 귀찮다라는 게 보이지. 그러면은 A집합, B집합, C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A 구하고 B 구하고 C 구하고 A, B 구에서 빼고 B, C 구에서 빼고 A, C 구에서 뺀 다음에 다시 A, B, C 교집합한 거 더 해야 되지. 그지? 집합에서 배웠잖아. 자, 근데 그래서 또는을 풀 때는 약간 요런 관점도 조금 익히고 있는 게 좋거든. 봐봐. F1이 1이면서 F1이 1 또는 F2가 2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1만 돼도 되는 거지. F1이 1만 돼도 되는 거야. F2가 2만 돼도 되는 거야. 혹은 F1과 F2가 둘 다 돼도 되는 거야. 논리돼?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는 소리니까. 맞지? 그래서 요거를 풀 때는 요렇게 풀어주는 게 더 좋기는 하거든.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이런 걸 계산하고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돼. 이걸 계산하고 얘도 되고 얘도 돼. 이걸 계산해서 다 더하면 끝이지. 자, 그럼 봐보자. 우리가 첫 번째 경우 가볼게. 자, 1, 2, 3, 4야. 자, 여기는 무조건 1을 적으라는 거니까 한 가지겠지. 그 다음에 자, F2는 2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이 밑에는 2만 적지 말자는 소리거든. 그러면 요 밑에 적을 수 있는 건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지. 1, 3, 4, 5가 되는 거지. 나머지 두 개는 전제 조건 없으니까 5 곱하기 5가 되겠지. 그래서 요게 100가지다. 이렇게 계산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1이 1이면 안 된다는 소리지. 1 빼고 적어도 된다는 소리야. 그럼 2, 3, 4, 5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요건 4가지. 요거 1가지. 요거 5가지. 요거 5가지. 아, 얘도 100가지다. 따라오고 있어? 무슨 소린지? 표정이 못 따라오고 있는 표정이라 그래. 자, 다시 봐봐봐. F1은 1이면 안 된다며. 이 전제 조건이.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을 시키는 게 1은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1을 빼면 1 밑에 적을 수 있는 숫자가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란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1에 대응시키는 방법이 4가지다 이 소리야.
그리고 2는 2여야 된다며. 그럼 2 밑에는 무조건 뭘 적어야 되니까? 2를 적어야 되니까 대응시키는 방법에서가 한 가지란 소리야. 그리고 얘네 둘은 전제 조건이 없잖아. 제한 조건이 없잖아. 3, 4는 그냥 다 적어도 되잖아. 1, 2, 3, 4, 5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가지, 5가지. 그래서 100가지. 그러면 얘는 여기 몇? 한 가지. 여기 몇? 한 가지. 여기 두 개는 그냥 5. 그러면 얘는 25. 다 더하면 225.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해. 문제가 복잡해지면. 알지? 자, 47번 본다. 우리가 1, 2, 3, 4, 5, x는 자, f는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전제 조건이 f1은 f4랑 같아야 되는데 얘는 3보다 커야 된대. 자, 그랬을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야. 별거 없지. 아니, 뭐 3보다 크면 당연히 요거 두 개가 뭐라는 거야? 4 아니면 5라는 거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니까 내가 1, 2, 3, 4, 5를 각각 대응시킬 건데, 그지? 1이 요 자식이 4인데 요 자식이 4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요 자식이 5인데 요 자식이 5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개로밖에 안 나눠지잖아. 그치? 그러면 그 두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경우의 수를 계산한 다음에 더하면 끝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2에 적을 수 있는 건 몇 개고? 5개. 3에 적을 수 있는 것도 5개. 5에 적을 수 있는 것도 5개.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개만큼 만들 수 있겠네. 그럼 얘는 그냥 125개. 똑같이 뭐 해도 125개. 더하면 250개. 이러면 끝. 됐지? 자, 51번 볼게. 자,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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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자, 일렬로 나열을 하고 싶은데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래. 됐지? 자, 그러면 전제 조건부터 봐볼까? 양 끝에 다른 문자가 오는 애들을 직접적으로 나는 계산을 해보겠다. 됐니? 당연히 가능은 하지. 몇 개 안 나올 것 같거든? 자,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접근을 해볼게. 됐지? 자, 그러면 봐보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여기가 첫 번째 애고 여기가 마지막 애라고 가정을 해봐. 근데 두 개가 어떻게 와야 돼? 다르게 와야 돼. 됐지? 자, 그럼 맨 앞이 A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B가 와도 되지. A라고 치면 C가 와도 되지. A라고 치면 D가 와도 되겠지. 이렇게 맨 앞에 A가 오는 경우는 세 가지. 자, 그 다음 맨 앞에 B가 올 수도 있잖아. B가 오면 A, B가 오면 C, B가 오면 D. 됐지?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 갑자기. 너무 많네 생각보다. CA, CB, CD. 됐지? 그리고 마지막 요 위에다 적자. 마지막 TA, DB, DC.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12개만 계산하면 되지. 12개 계산해서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끝난다. 됐지? 자, 차근차근 해보자. A랑 B를 하나씩 썼어. 그러면 얘는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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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가 되는 거지. 5팩, 3팩으로 나누면 되나? 그건 바로 할 수 있지. 요거는 20가지가 나오겠다. A, C를 썼어. 그러면은 A랑 C 하나씩 빼버리면 B, B, C, C, D 되는 거지.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나? 그러면 5, 4, 3, 2를 4로 나눴으니까 4 없어지고 5, 3, 2를 곱하면 되네? 그럼 30까지 나오겠지? 이건 30까지. 자, 그 다음에 AD를 썼어. 그럼 BB, CCC.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면 되지? 10가지. 됐니? 자, BA로 가보자. BA 하나 있었으면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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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20가지. BC를 썼어. A, B, C, C, D. 5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지. 그치? 5팩이 120이니까 60까지. 됐니? 뭐건지 알겠지? 자, BD 하나씩 썼어. 그러면 요거는 20까지. 자, CA 하나씩 썼어. BB, CCD. 그러면 요게 이 경우랑, 이 경우가 아닌데? 얘가 지금 어디랑 똑같지? 똑같은 거 두 개 있느냐, 어딨냐? 똑같은 거 두 개 있느냐? 아까 있었는데?
요 경우랑 똑같지, 지금? 30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CB를 썼으면 A, B, C, C, D. 똑같은 거 두 개 있는 경우, 얘랑 똑같이 지금 60까지. C, D를 썼으면 A, B, B, C, C. 됐지? 똑같은 거 두 개 있는 경우가 이 경우랑 똑같지? 30까지. 됐어? 자, 마지막. AD를 썼으면 어딨냐? AD를 썼으면 당연히 D에 얘랑 똑같겠지? 10가지. BD를 썼으면, 이거 DB를 썼으면 BD를 쓴 거랑 똑같겠지? 20가지. DC를 썼으면 CD를 쓴 경우랑 똑같겠지? 30가지. 가 돼서 얘를 다 더하면 답이 나온다. 됐지? 자, 여기는 일단 60. 여기는 100. 여기는 120.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60. 60, 60, 120 더하면 240에 100 더하면 되니까 답은 340까지가 나온다. 됐지? 자, 이렇게 푸는 게 무식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알아는 두자. 알았지? 알아는 둘게. 경우의 수는 너네가 확통은 해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진 않을 거야. 정확하게 푸는 게 훨씬 중요해. 알았지? 확통은 틀려도 틀린지 모른다. 가 문제다. 됐지? 왜냐면은 보통은 걔 누구야? 뭐 함수 이런 거면 풀면 틀리면 왜 틀린지는 알거든. 보통은 그 보기에 없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뭐 풀다 보면 갑자기 인수분해가 안 되고 막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고 이런단 말인데, 확통은 뭐 너네가 이거를 실수로 잘못 풀어도 이상하진 않아. 어차피 자연수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이상하지가 않아. 그리고 보기에도 분명히 그런 건 다 넣어놔. 알았지? 그래갖고 확통은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해. 그치? 자, 그런데 나는 시간을 좀 아끼고 싶다 라고 하자면, 자, 요런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봐봐. 우리가 양 끝에 다른 문자가 와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부정했다고 생각해 봐봐. 명제 배웠지, 얘들아? 부정했다고 생각해 봐. 자, 양 끝에 다른 문자가 왔다의 부정이 뭐야?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왔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나는 양 끝에 다른 문자가 온 거를 계산하고 싶으면 됐지.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지. 양 끝에 뭐가 오는 경우를?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자, 전체에서 양 끝에 같은 문자. 이걸 빼주면 된다. 근데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온다라는 건 A는 똑같은 게 없고 D도 똑같은 게 없으니까 양 끝이 BB로 구성이 되거나 CC로 구성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치? 그러면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게 BB랑 CC밖에 없어서 우리 두 가지만 계산해 보면 돼. 됐지? 자, 그럼 BB가 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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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배열인 거지. 5팩, 3팩 나누면 되니까 20가지겠지? 양 끝에 CC가 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A, B, B, C, D겠지. 5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니까 60가지겠지? 그래서 얘가 80가지야. 얘가 80가지인 거고, 전체는 계산하면 되지? 전체 조건 없이 계산하면 되니까 7팩을 2팩 곱하기 3팩으로 나누면 되는 건가? 그러면은 7, 6, 5, 4를 2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7, 6에 42가 되고, 요거 하면 10이니까 420까지지, 이거는. 그래서 420에서 80을 빼면 340까지다.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교과서에서 요 문제집에서 요구하는 바일 거야. 그런데 앞에처럼 그냥 무식하게 난다, 나열하겠다 해도 좋아. 원래 그렇게 푸는 거야, 확통은. 알았지? 됐지? 자, 보자. 최단거리 찾기. 매우 출제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나온다. 한 문제는. 알았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한 문제는 나올 거야. 최소 2문제까지도 줄 수 있고 충분히. 자, 봐볼게, 얘들아. 일단 간단한 형태부터 조금 논리를 따져보자. 알았지? 간단한 형태를 따져볼게. 자, 봐봐. 내가 만약에 길이, 그냥 쉽게 가자. 요 정도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해볼게. 됐어? 자, 그래서 여기가 A라는 지점이고 여기가 B라는 지점이거든. 자,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고 싶대, 일단.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봐봐. 최단 거리로 가고 싶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쯤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최단 거리로 갈 거거든?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왼쪽으로 가면 돌아가게 되잖아. 아래로 내려가도 안 되는 거지. 돌아가게 되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겠다는 건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는 소리야. 갈림길에서.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런데 봐보자. 요 방향을 어쨌든 우리가 몇 번 가야 되지? 2번 가야 된다는 건 보이지? 3번 가면 길을 뚫고 가니까. 그렇지? 이걸 2번 가야 된다는 게 보일 거고, 위로 가는 건 몇 번 가야 된다는 게 보여? 3번 가야 된다는 게 보이지? 그러면 최단 거리로 도착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는 되니? 여기까지는 됐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 A에서 B로 갈 때,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 내가 요거 2개, 요거 3개가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나열을 했다고 생각해봐, 쟤네들을.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첫 번째는 일로 가고, 두 번째에서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해서 도착했어라는 의미인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일로 갔다 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결론은 무슨 소리냐면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고 싶으면 얘네들을 뭐 하는 방법의 수만큼이 나온다? 나열하는 방법의 수만큼이 나온다. 됐지? 근데 똑같은 게 3개, 2개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5개 배열해서 똑같은 거 3개, 3패, 똑같은 거 2개, 2팩으로 나누면은 그게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가 나온다는 소리야.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됐지?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알았지? 요게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 문제가. 자, 그러면 요것도 너네는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고1 때 했을 것 같긴 한데. 자,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갈림길에서의 선택지가 2가지로 나눠진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너네가 실제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요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겠니? 한 가지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한 가지. 다시 여기에서 일로 가는 방법의 수도 몇 가지겠니? 한 가지겠지. 동일하겠지. 여기도 한 가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겠다? 한 가지겠다. 그치?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방법도 한 가지.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것도 한 가지다. 여기까지 적어놓은 상황에서.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교차점에 대해서의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거든. 자, 이 교차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 한 가지가 생길 거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1 더하기 1이 돼서 몇 가지가 나온다? 2가지가 나온다. 그치?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2가지가 나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차점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자. 여기에서 일로 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2가지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똑같이 2가지라는 소리야. 그리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경우 한 가지가 더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3가지가 된다. 한마디로 얘랑 얘를 더하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는 몇이겠어? 3. 1 더하기 2 하면 되잖아. 여기는 몇이야? 6. 3 더하기 3 하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2개 더하면 여기는 4. 그럼 2개 더하면 몇? 10. 그래서 총 10가지의 방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 됐지? 근데 물론 이렇게 그냥 길이 이쁘게 생겼으면 그냥 앞에 방법을 하고, 길이 더러운 문제가 다음 문제에 있을 거야. 길이 더러우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운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 논리되니? 됐지? 자, 그러면 우리 12번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본다. 자, A에서 자,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가로줄이 몇 개냐? 3개. 세로줄은 하나, 똑같이 3개네. 그리고 여기가 C, 여기가 A, 자, 여기가 B.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됐지? 자, 그럼 이 소리겠네.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자라는 거잖아. 그러면 논리는 간단하잖아.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랑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끝나는 거지. 너네 이거 기억나지? 이렇게 길 3개 있고, 여긴 길 2개 있어서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계산하죠. 이거랑 똑같은 거야. 됐지? 자, 그럼 A에서 C까지 가보자. 자, 총 몇 칸을 가야 돼? 어쨌든 4칸을 가야 되지. 총 4칸을 갈 건데 가로줄 2번 가야 되고 세로줄 2번 가야 되지. 뭐 똑같은 게 2개 있다는 소리야. 됐지? 그러니까 4팩토리얼을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눈 경우의 수만큼 나올 거야. 곱하기, 자, C에서 B로 가보자. 몇 칸 가야 돼? 4칸 가야지. 근데 가로 2줄, 세로 2줄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면 되네. 자, 4팩을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자. 됐지? 그러면 이거는 4, 3, 2를 4로 나눈 거니까 3 곱하기 2, 6이겠지? 얘도 똑같이 6이겠지? 그래서 36까지다가 나오면 끝나는 거지. 별거 없지? 됐지?